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예, 패키지 활용해서 이번에는 프리젠테이션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입니다.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용도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5년도, 4년도, 3년도, 2년도, 2000년도 이렇게 해서 5번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가부터 라까지 보기가 있는데요. 회사의 제품 선전용, 예, 제품을 선전하는 집중을 요하는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통계자료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무조건 통계라고 나오면 계산이에요. 그래서 계산에 의한 프로그램은 스프레드시트가 있죠.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신제품 설명회. 신제품이 이제 어떤 것이 출시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집중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연회 준비, 강연회나 혹은 뭐 보고회 같은 거, 그 다음에 발표회 같은 거, 그 다음에 회의할 때도 많이 쓰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요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통계자료 작성이 되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용도로 거리가 먼 것은 문제는 똑같은데요. 5년도, 1년도 2번 이렇게 출제됐는데 자, 가부터 라까지 보기가 틀립니다. 업무의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보고서도 프레젠테이션으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형태의 자료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사운드 같은 거, 소리 나오는 뭐 동영상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 같은 거, 이런 멀티미디어 관련된 그런 개체들도 자료 안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회계 업무, 회계라는 말만 나오면 이거는 뭐라고 그랬나요? 예, 회계는 계산이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가 됩니다. 스프레드시트. 자, 그 다음에 라입니다. 회사 및 상품의 설명, 앞에서 말한 그런 시연회 같은 거, 보고회 같은 거, 혹은 강연회 같은 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받도록 어떻게 효과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한 거. 그래서 정답은 회계 업무, 다는 상관이 없죠. 회계 업무가 정답입니다. 자, 3번입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기업체의 발표회나 각종 회의 등에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제품에 대한 소개나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자체가 슬라이드 쇼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3번 문제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분홍색 모양이 이게 도형입니다. 그래서 도형 같은 이런 개체들에 의해서 개체에다가 우리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산만하게 느껴지실까봐 저희가 지금 분홍색 그 도형에다가는 효과를 주지는 않았는데요. 효과를 따로 주게 되면은 만약에 슬라이드 쇼를 할 때 뭐 엔터로서 이렇게 그 신호를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도형 자체가 뭐 블라인드 모양으로 슥 하면서 이렇게 사라진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나타난다거나 왼쪽에서 날아온다거나 날아오기 기능 같은 것도 있고요. 날아오기 기능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흩어지는 방법, 흩어지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효과들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사운드도 넣을 수 있어요. 소리도. 그래서 이런 그 도형이 이렇게 날아오면서 무슨 뭐 총소리도 날 수도 있고 돈소리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리를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된 그 연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문제 그대로 보기 그대로 출제가 이만큼 많이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회라는 말만 나오면 회의, 발표회 이런 말만 나오면 무조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프레젠테이션. 자, 4번입니다. 윈도우즈용 프레젠테이션에서 화면 전체를 전환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가장 그 단답형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많이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 똑같이 나오고 이 보기도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자, 1번 개요, 개체, 스크린 팁 쪽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자, 정답은 슬라이드가 됩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프레젠테이션, 지금 파워포인트 쇼, 슬라이드 쇼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이 한 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슬라이드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래서 이 한 개를 지금 전체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고, 제가 엔터를 누르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를 전환하는 단위를 슬라이드라고 한다라는 거 조금 이따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윈도우용 프레젠테이션에서 하나의 화면의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개개의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를 삽입하면 차트 자체도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도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도형이 이렇게 하나 삽입이 됐죠.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것도 개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개개의 요소를 개체라고 합니다. 개체, 오브젝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개체, 오브젝트에 대한 의미 꼭 알아두시고요. 개개에 대한 요소들, 화면을 하나 구성하는 그런 개개의 요소들을 개체, 오브젝트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었네요. 자, 6번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한 개의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른 도형을 연속적으로 계속 선택하려면 어느 키를 누르고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2001년 7월과 2000년 8월에 출제가 됐네요. 자, Shift, Alt, Control, 델키 이렇게 네 가지 키가 나와 있는데 Shift와 컨트롤에 대한 얘기 지금 스프레드시트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Shift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ft의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은 복사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능들은 이제 또 불연속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스프레드시트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일단은 이 6번 문제 자체에서는 연속적으로 도형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하나에 도형이 3개가 들어갔죠. 자, 제가 직접 선택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이 하나 있고요. 또 도형이 하나 있고요. 또 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형 하나하나들은 모두 다 뭐라고 했죠?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개체,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개체 하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고 녹색 동그라미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개체를 선택하는 요런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딱 클릭하니까 두 번째 그 도형도 선택이 딱 됐고요. 별도 선택하니까 별도 딱 선택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는 그때그때 선택이 되고 또 하나 선택하니까 이전에 선택했던 것은 사라지고 이렇게 바뀌지요. 그래서 지금 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사각형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별을 선택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계속 연속해서 모두 다 선택되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사각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별을 선택을 하는데 개개로 하나씩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때마다 누적시켜서 나중에는 연속적으로 다 하나로 선택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Shift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Shift를 제가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원과 사각형이 동시에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을 떼지 않고요.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별을 또 클릭을 딱 해버리면 이제는 원과 사각형과 별이 동시에 다 지금 선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누적시켜서 선택하는 방법을 Shift 키다라는 거, 정답은 Shif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윈도우용 프레젠테이션에서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을 기획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문제네요. 자, 지금 개요가 지금 정답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개요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체는 여러분들이 도형이라는 것을 보셨고요. 자, 지금 제가 다른 문제가 적혀져 있는 다른 슬라이드들은 모두 다 도형 위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개체 위에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렇게 텍스트 편집을 이렇게 하면 개요에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제가 예제 그 슬라이드 한 장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사친구 합격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 추가하면 이 제목 슬라이드가 쓰는 요 그 상자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쓰는 상자가 나타나거든요. 그 상자 안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적은 겁니다. 글자를. 이렇게 적으면 이 부분이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슬라이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이 슬라이드 쇼고요. 한 장씩 넘어가는 단위가 슬라이드라는 것을 보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한 장이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탭을 딱 선택을 하면 이것이 개요입니다. 개요라는 것은 이 오른쪽의 슬라이드 상에 입력한 정보들을 이 왼쪽 개요 창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친구, 그 다음에 기사친구 합격 시스템이라고 제가 적었죠.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에 대해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개요가 됩니다. 개요. 그 다음에 개체라는 것은 도형이나 그런 그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 한 장을 슬라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넘어가는 화면의 단위가 슬라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번입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 파일을 편집하다가 새 파일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1번입니다. 현재 편집 중인 파일이 모두 지워진다. 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파일을 편집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슬라이드 이 한 장에다가 우리가 입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입력하는 상태에서 파일에다가 새 파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고 있는 중에다가 새 파일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러면 자, 새 파일 누르면 새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뜨면서 오른쪽에 뜨면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눌러버리면 프레젠테이션이 하나 새로 생성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선택된 프레젠테이션 1이라는 것은 새로운 파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내가 밑으로 내려놓으면 우리가 아까 보던 이 파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있고 새로운 파일이 열렸던 거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요. 편집을 하다가 새 파일을 누르면 자, 새 파일을 누르면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모두 지워지는 게 아니었죠. 지워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현재 편집 중인 파일이 닫아지고 새 파일이 생성된다. 닫아지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밑에 최소화됐었죠. 그 다음에 현재 편집 중인 파일을 그대로 두고 새 파일이 형성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살아있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현재 편집 중인 파일에서 새 파일이 삽입된다. 삽입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개개로.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의 파워포인트가 있었다면 강의 자료를 여기에 띄워 놓았다면 새로운 파일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다 생성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된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윈도우즈 프레젠테이션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능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효과라는 것이 이제 아까처럼 뭐 블라인드처럼 하는 거 혹은 뭐 왼쪽으로 날아오는 거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거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효과들의 기능 있지요. 그 다음에 그리기 기능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처럼 이렇게 뭐 볼펜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이나 이런 도형적인 면도 다 뭐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선을 긋는다든지 그런 개체 삽입하는 것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파일 삽입 기능, 개체 삽입 기능이죠. 개체를 삽입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있는 내용이고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윈도우용 프레젠테이션에서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을 기획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앞쪽에 나왔던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 또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요.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요 아까 보여드렸지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프레젠테이션의 작성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파일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성. 서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정렬을 한다거나 글씨 크기를 말한다거나 글꼴을 말한다거나 그런 서식 관련 파일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자체를 미리 한 개로 등록을 해서
그 한 개로 등록된 것을 계속 이어서 그냥 쓰면은 파일 전체가 그 서식으로 통일되는 그런 형식으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 마찬가지 예전에 있던 그 파일을 그대로 그냥 응용해서 작성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내용 구성 마법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이미 그냥 뭐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마법사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응용해서 그 안에 내용만 집어넣을 수 있도록 내용만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 구성 마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만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강의 파일에 관련된 이런 그 파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 도형 안에다가 문제만 딱 집어넣을 수 있도록 문제만 내용이죠. 내용만 딱 집어넣으면 파일이 하나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 구성 마법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에 보시니까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www.기사79.com 이런 그런 그 웹 주소를 이렇게 줬고요. 이 모양을 손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은 링크가 딱 되죠. 그래서 기사친구 사이트로 딱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한글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있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 강연회나 보고회나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띄워놓고 청중들이 바라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파일인데 이런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이퍼링크 기능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별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성은 별로 작성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아래의 작업표에서 전체 판매량에 대한 지역별 판매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차트 마법사가 그 스프레드시트에도 있고 프레젠테이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만들 때 가장 적당한 것은 이 문제는 프레젠테이션이 문제냐 스프레드시트가 문제냐 이것이 아니고요. 이 자체 데이터 자체를 보고 어떤 그 차트가 가장 좋을까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뭐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특징이나 툴을 다루는 그런 문제면 몰라도 이런 그 차트 안에 데이터를 보고 어떤 차트가 좋은지 이제 고르는 문제인데요. 2000년도에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자, 보시면 지역별로 판매량을 지역별 판매량의 비율을 이제 나타내고자 한답니다. 그래서 판매량은 300, 400, 500, 3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비율들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원형 차트, 꺾은선 차트, 막대형 차트, 방사형 차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사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양이 많은 수의 데이터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꺾은선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잘 때,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뭐 시세 변동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꺾은 손으로 하면 우리가 보기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막대형이나 아니면 원형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이 문제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지역밖에 없죠. 그래서 네 가지 지역만 크게 이제 그 청중들의 집중을 한꺼번에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기 위해서는 원형 차트가 훨씬 보기가 쉽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기 위한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순서가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목적이 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를 보니까 일단 기획을 해야 되겠죠. 자, 기획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정답인데 그러면 나와 다는 정답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결과를 분석하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죠. 그래서 2번, 3번은 확실히 아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먼저냐, 3번이 먼저냐 이 문제입니다. 자, 2번, 3번 보겠습니다. 원고를 작성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파워포인트 자체 파일을 작성한다는 얘기죠. 파일을 작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파일을 작성하려고 하니까 기획을 한 다음에 바로 파일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파일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거나 그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 과정. 그래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준비를 가지고 파일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먼저 나오는 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2번,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보여주고 실시를 하는 거죠. 실시라는 말이 조금 그런데 실시를 한 뒤에 이제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파일의 기본 확장자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확장자를 묻는 문제가 2000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네요. 자, 보시면 PPT, 파워포인트, 우리가 파워포인트라고 하지요. 그래서 파워의 P, 포인트의 포의 P, 그 다음에 트는 T, 이렇게 해서 PPT가 확장자입니다. 예, 그래서 다가 정답이고요. 자, 1번 MDB는 액세스 확장자고요. 그 다음에 HWP는 한글 확장자죠. 그 다음에 XLS는 스프레드시트, 엑셀의 확장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14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